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제주,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속에 위치한 제주 유일의 사립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국제대학교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제주국제대학교의 김보영 부총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학의 위기 속에서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그리고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제주국제대학교 김보영 부총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쁘신데 이렇게 거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학교에 대한 소개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제주국제대학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산하에 1973년에 제주시에서 개교한 제주산업정보대학과 1997년 서귀포시에서 개교한 탐라대학교가 있습니다. 두 대학은 교육부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2012년 제주국제대학으로 통합한 후 금년에 개교 4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학과에 재학생 1,500여 명과 대학원생 150여 명, 교직원 113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동문이 4만 6천여 명에 달하고 있고 수많은 동문들이 제주 지역 사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진출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주도의회 도의원에 9명이 당선되는 등 제주 지역에서 비중이 큰 종합 4년 사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떤 대학교를 들어갈 것인가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 일단 선배들이 무엇을 했고 선배들이 어디에 진출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제주에는 제주대학교라고 하는 국립대학교가 존재를 하고요. 제주국제대학은 이제 제주도의 유일한 사립대학교인 거잖아요. 네. 여기에 가게 됐을 때 학생들이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우리 대학은 초창기부터 개설한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가 제주 지역 관련 산업을 견인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주축으로 인해서 제주도 대학교에 없는 학과와 그다음에 고3 지역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유아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그다음에 이제 항공서비스 경영학과, 그다음에 소방방재학과 등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의 예술이나 문화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연예술학과도 독특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우선 타시도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기숙사를 앞으로 확대 신축할 예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1인당 장학금도 2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대학은 한라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서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이 환경에서 국제 규격의 축구장과 하키장을 구비하고 있어서 체육 환경과 레포츠 환경도 훌륭한 편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학생 자신들이 원한다면 온갖 레포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스포츠 산업과가 매우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학생이 그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학교도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국제대학의 인재상은 어떤 겁니까? 네, 여러 방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대학 환경 하에서 21세기 지역대학에 지향해야 될 인재 양성은 모든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학은 열린 창의인, 참된 교양인, 알찬 세방인이라는 인재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열린 창의인이라 하면 학생들이 체득한 지식과 문화 환경을 열린 사고로 재무장하여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인재를 뜻합니다. 또 참된 교양이라 함은 참된 인성과 신념을 지닌 지성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찬 세방인이라 함은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실천하며 거시적 미래 가치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인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제주국제대학교 부총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그게 어쩔 수 없었던 게 총장 자리가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대행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전임 총장님께서 네네. 8월 말로 임기가 종료가 돼서 지금은 새 총장 선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총장으로서 총장 직무 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게 될 텐데 부총장께서도 이제 후보군에 들어가 계실 거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장 선출에 대해서? 이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이사회에서 통장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재정비하고 구성원들한테 공포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일정에 의해서 이제 총장 모집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라든가 구성원들한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은 이사회에서 서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제주국제대학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인재를 양성해 나아가고 싶은지 교육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의 비전을 보니까 뉴 스타트 기업형 대학이라고 이제 모토를 잡으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기업형 대학이라 함은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실전 실무에 꼭 필요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중심축으로 삼고자 하는 교육 철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제주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과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등 지역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무척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사회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사회 경제적 측면이라고 본다면 미래 첨단 사회의 기술 발전과 그 기술이 일상생활에 대한 응용과 활용 능력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학과별 교과 과정을 새롭게 편성하고 지역사회 요구에 상응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비전이 바로 기업형 대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게 그러면 이제 학과별 교과 과정을 재편성한다고 하셨어요. 새롭게 기획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바꾸면은 좋을까요? 네, 우리 대학 비전이 뉴 스타트 기업형 대학이라면 발전 목표는 지역 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선도하는 실무 교육 중심 대학입니다. 세계화를 선도하는 실무 교육이라 함은 요즘 화두로 자주 나오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의 소프트웨어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이미 몇 년 전부터 교양 필수 과목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전공 과목이 아닌 교양 과목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소프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 사고 능력을 개발하고 정보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의도하는 대로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줍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외국어 능력입니다. 주변 환경이 요구하는 시대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장 실무 외국어 능력 향상을 증진시키는데 교양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양으로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고 교양으로 이제 외국어의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학생들을 지금 양성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 이제 이게 기본으로 학생들은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갖춰야 된다는 의미로 들려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기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 과목 교육도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의 요구에 맞춘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과 기업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산학협력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공 영역을 전공 핵심과 네. 전공 심화 과정으로 나눈 다음에 네. 전공 핵심은 전공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융합형 인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해가는 교육을 시켜나갈 것입니다. 또 전공 심화는 학생들이 취창업 설계에 대한 현실성을 높이고 취창업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네. 따라서 기업형 인재로서 실무적인 역량을 확보하여 졸업과 동시에 취창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인 셈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변화는 언제부터 혹시 시도하셨나요? 꽤 오래되셨나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되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국제화 마인드에 부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전에 지금은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지금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숫자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성과가 기업들로부터 좀 피드백이 올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교육을 시켜서 네. 이 학생들이 취창업을 하고 네. 사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아마도 제주 지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 모든 곳에서 우리 졸업생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이런 건의를 했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와 제주도 또 그리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자. 이런 걸 이제 논의해보자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제주국제대학교에도 이런 태스크포스나 아니면 이런 국제도시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대로 가게 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나요?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이제 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불려진 이 블록체인은 네네. 일명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불리는데요. 블록체인으로 분산된 데이터는 모두에게 공개는 되지만 네. 아무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해진 방법,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면 사실상 데이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의 변조가 어렵고 네. 해킹 등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합니다. 최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국제자유도시 블록체인 암호화 특구로 네.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를 했습니다. 원 지사는 제주도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을 보장하고 네. 또 도내 블록체인 기업 활동도 허용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제주도에 만약에 적용된다면 네. 축산물, 제주도 흑돼지 같은 축산물 이력관리제 네. 네. 또는 세금 환급, 네. 그다음에 교통 정산 시스템, 그다음에 공문서 유통, 네.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 환경 등 무수한 영역에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네. 이런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지금은 부족하고 블록체인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과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이 제안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대학으로서는 또 다른 기회 요인을 붙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정부와 제주도와 민간 기업 이외에 대학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될 테니까요. 네. 아마도 우리 대학 공과대학은 지금부터 매우 바빠질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대학교에 대한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캠퍼스도 또 제주도에 위치해 있고 한라산 중턱에 있다고 하니까 이 캠퍼스에 대한 소개도 참 들어보고 싶네요. 캠퍼스가 한라산 자락에 있다고 하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주변은 어떻습니까? 네, 국제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작지만 가장 아름다운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대학은 해발 450m 한라산 숲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 바다가 넓게 보이고요. 뒤로는 한라산 자락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한라산 초목들이 뿜어내고 있는 왕성한 기운과 피톤치드가 캠퍼스 전체에 가득 고여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면 국제 규격이 축구장과 하키 경기장에 가득 찹니다. 네. 가끔 국제 하키 경기가 열리는데요. 아, 실제로 열립니까? 네, 그 경기에 참여했던 외국의 여러 나라 선수들이 우리 대학 공기가 최고라면서 감탄하곤 합니다. 네. 자연 치유가 새롭게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대학만큼 최고의 힐링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캠퍼스는 감히 없다고 자부해 봅니다. 제가 학생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꼭 들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캠퍼스에 대한 설계를 해주셨는데 사실 주변 시설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대학 바로 옆에 제주도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가 네. 조성돼 있고요. 바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즉 JDC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대학 입지 여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미래 첨단 사회 기술 발전과 그것이 생활에 대비한 응용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입지로서 최적의 위치인 셈입니다. 또 우리 대학 정문 쪽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대학이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무척 좋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대학교 정문 쪽에 환승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환승 주차장이 왜 필요한 거예요? 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네. 이제 많이 선호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네. 한라산 정산 등반과 많이 알려진 사려니 숲길 탐방인 네네. 것입니다. 네. 주말이나 관광식 시즌 때를 보면 한라산 정상 등반 코스의 시작점인 성판악 주변 도로는 네. 2 내지 3km 정도가 주차장으로 변해서 교통 체증이 극히 심히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사려니 숲길 주변에는 아예 불법 주차를 못하도록 도로 구조를 바꿔 놓아서 네.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에 우리 대학이 건의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대학 정문 인근에 대중교통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조성되면 네. 제주시 남부지역 기종점 회차지는 물론 네. 한라산 성판악을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쉽게 우리가 주차장을 마련해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제주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공공성 차원에서 네. 우리 대학이 부지를 제공하고 특별자치도가 건물을 짓는 복합문화 스포츠센터 건립을 제주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공유할 수 있는 복지시설인 셈이죠. 첨단과학단지와 더불어 환승 주차장도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크고 바람직한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환승 주차장을 짓게 될 경우에 이제 대학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물론 있겠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서 그 대학을 볼 테니까요. 하지만 그 관광지에 지금까지 있었던 교통난을 해소해 주는 것도 대학에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거고 또 지금까지 부족했던 복합 문화 스포츠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마련해 주는 것도 지금 국제대학에서 해주는 역할이 되는 네. 거고요. 이 외에도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주국제대학이 하고 있는 혹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5년이라는 역사와 네. 4만 6천여 명의 동문과 9명의 도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제주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청정과 환경과 공존의 비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네. 구체적인 제주도의 비전에 전략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대학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에 우리 도민을 참여해서 지역의 연계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네. 그런 대학의 모습과 이런 바탕으로 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큰 힘이 되려고 동문과 대학이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재를 길러내는 상아탑에 계시는 분으로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청년의 장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수평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해의 고도였고 옛날부터 척박한 화산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주도의 젊은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수평선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위주로 제주 출신 제일교포가 많고 한반도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일대에 제주 해녀가 많은 까닭입니다. 제주의 정신이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반드시 우리 젊은이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참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대학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굉장히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제대로 된 대학이 아니면은 뭐 정리가 되고 또 제대로 된 대학들만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갖고 있고요. 지역 대학으로서 제주국제대학이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 방향에 맞춰서 네.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모든 학과를 재편하고 4차 산업과 연계된 제주 지역의 미래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변화시켜서 대학을 튼튼한 제주 지역을 견인하고 우리나라 발전에 부응하는 그런 대학으로 준비하고 재탄생하려고 많은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시대 흐름에 발맞춰 앞서 나가는 인재 육성의 사활을 걸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의 노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도의 높은 위상만큼 제주국제대학교도 교육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제주국제대학교 김보영 부총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